정부가 아주 이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장으로 돌아오면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혜택일까요? 아니면 환율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정부가 왜 갑자기 개인 투자자의 지갑을 흔들기 시작했는지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달러원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환율은 보통 하루에 3원에서 5원 정도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30원 넘게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꽤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 튀었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00원대 후반이 계속 유지되면서 정부 입장에선 이제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오늘 얘기할 정책입니다.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파는 것, 이걸 시장 개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말로 하는 개입, 이걸 구두 개입이라고 부르죠. 구두 개입은 간단합니다. 우리 보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죠. 그런데 이번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실제로 달러를 시장에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1,480원에서 1,44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말만으로는 이 정도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달러를 계속 풀 수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한계가 있고 시장도 계속 반응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RIA 계좌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RIA 계좌는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쓰는 계좌인데요. 원래는 여기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그 세금 깎아줄게. 아니, 빨리 돌아오면 아예 안 받을게.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분기에 돌아오면 세금 100% 면제, 2분기엔 80%, 하반기엔 50%, 단 최대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테슬라 주식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양도소득세로 2,2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1분기에 팔아서 국장으로 옮기면 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5천만 원까지만요. 겉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를 위한 혜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기업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일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309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44조 원이죠. 그리고 같은 기간 국내 주식은 순매도했습니다. 즉, 개미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기관이나 기업은 움직임이 느립니다. 투자 결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한 명 한 명은 작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제일 무섭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가 미장을 살수록 원화는 약해집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진짜 원하는 건 국장 활성화가 아니라 달러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잠깐, 그럼 환율 1,480원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사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원유, 밀, 반도체 부품, 우리가 밖에서 사오는 거의 모든 게 비싸집니다. 마트 가격표가 바뀌고 주유비가 오르고 해외 결제할 때 카드값이 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수익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을 잡아야 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이는 거였던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만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팔면 달러가 원화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환율 압력이 줄어들죠. 둘째, 국내 증시 활성화입니다. 국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자금이라도 끌어오고 싶었던 거죠. 셋째, 심리 안정입니다.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은 금리, 무역수지, 글로벌 달러 강세 같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세금 감면 하나로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정책은 뭘까요? 시간을 버는 정책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요.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돈까지 끌어다 환율 방어에 썼다는 거죠. 사실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전략적 환해지라는 걸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달러 포지션을 조절하거나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강세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죠. 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와프 프로그램도 연장됐습니다. 이건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하는 보유 외환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자금을 직접 지시해서 환율 방어에 사용했을까요?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연금의 환해지는 공식 운용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결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시된 개입은 아니지만 영향은 있었다. 이게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정부가 환율 때문에 세금이나 규제로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고 실제로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죠. 환율이 다시 내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 추세는 못 바꿨습니다. 결국 글로벌 금리 흐름, 미국 경제 상황, 이런 큰 그림이 더 강했으니까요. 이번 정책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양쪽 시각을 다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단기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이 돌아오면 달러 수요가 줄고 심리도 진정되죠. 그리고 국장의 자금이 유입되면 증시 분위기도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한테는 큰 돈이지만 정말 큰 손들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금액이죠. 둘째, 미장 수익률이 훨씬 좋은데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고 돌아올까요? S&P 500은 연 20% 넘게 올랐는데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셋째, 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거나 나중에 다시 미장으로 가는 식으로요. 결국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몇 달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판단 프레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움직일지 수익 때문에 움직일지는 결국 본인의 투자 철학 문제입니다. 만약 단기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세금을 아끼면서 국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세금보다 수익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장이 계속 오르는데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고 포지션을 바꾸는 게 맞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율을 잡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이려 했습니다.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던진 거죠. 하지만 이건 시간을 버는 정책이지 구조를 바꾸는 정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 개미를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환율 급해서 만든 응급처치라고 보시나요?